나는 왜 사람이 힘든가? 동경학 이론을 통해서 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남상훈 교수님의 책을 읽습니다. 암울한 현실은 암울하게 보이는 현실뿐이다. 현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 현실이 암울하면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현실이 밝으면 의욕이 생겨서 더 열심히 일하고자 한다. 암울한 현실이란,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암울하게 보이는 현실이다. 마찬가지로 밝은 현실은 밝게 보이는 현실이다. 두 사람이 같은 상황에 처해도 한 사람은 암울한 현실로 인식하고 다른 한 사람은 밝은 현실로 인식할 수가 있다. 우리 감정은 주변 환경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눈에 비친 현실의 산물인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순간 현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내가 보는 주관적인 현실일 뿐이다. 눈에 비친 현실, 즉 지각된 현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이 과정은 몇 가지 단계로 나뉜다. 사람은 우선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감지한다. 이는 사람의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즉 오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인지된 환경이 현실이 된다. 그런데 외부 환경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인지할 때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선별적으로 받아들인다. 사람의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자극들만 받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때 어떤 자극을 걸러내고 어떤 자극을 받아들일지는 개인의 성격, 배경, 감정 상태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므로 같은 환경에 처한 사람이라도 그 현실을 똑같이 인식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외부로부터 선별되어 들어온 자극은 우리 마음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재구성된다. 이 과정 또한 개인별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서 백지 상태에 점들이 무작위로 찍혀 있는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저마다 서로 다른 이미지를 떠올린다. 어떤 이는 달마시안 개를 떠올리고 다른 이는 나무로 생각하기도 한다. 같은 이미지가 제각기 다른 형상으로 해석되는 것은 인지를 통해서 들어온 외부 자극이 각자의 마음 속에서 재구성되어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인식된 현실에 대한 반응으로 행동과 감정이 나오게 된다. 마리아가 어떤 소녀의 눈에는 악마로 보이는가 하면은 다른 소녀의 눈에는 천사로 보였던 것도 이런 같은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는 것과 같은 이시다. 마리아를 대할 때의 행동과 태도 역시 저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마리아라는 현실이 어떤가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럴 때 누구의 이야기를 믿어야 할 것인가? 원장 수녀는 두 수녀가 마리아에 대해서 상반된 판단을 하면서 서로 자신이 본 것이 옳다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자 마리아는 소녀일 뿐이라며 논쟁을 정리했다. 위의 그림을 보자. 하나의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젊고 아리따운 여인 모습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늙고 흉한 마귀 할멈이라고 말할 것이다. 당신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떤 거냐? 조직 생활에서도 같은 사람을 이렇게 리더는 사람을 판단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렇죠. 리더라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중심의 조직 문화가 지배적인 탓에 사람의 능력과는 자신의 관계가 좋은지 아닌지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내 편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짙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포함해서 360도 평가의 원리에 따라서 다양한 각도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루어진 평가를 종합적으로 참고해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을 평가할 때는 자신이 은연중에 가졌을지도 모를 편견을 배제하는 통제력을 갖춰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실 인식의 오류. 러디의 눈에는 다람쥐가 보였다. 우리도 러디처럼 누군가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일 때가 있지 않나? 아래 그림을 들여다보자. 그림 A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얀 선들이 맞는 곳에 검은 점들이 나타났다 없어졌다 한다. 물론 그림 속에 점들은 없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다. 우리는 러디가 다람쥐가 보인다며 무서워하는 것을 그가 정신분절증을 앓고 있는 환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상인도 우리도 허상을 보는 것에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이 틀렸다는 증거는 무수히 많다. 그만큼 우리의 인식 능력은 허점투성이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지내거나 은연중에 무시하면서 살 뿐이다.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는 오류 중에 하나를 더 소개하면 그림 B를 볼 때 나타나는 현상과 같다. 이 그림 속의 선들은 지그재그식으로 비뚤어져 보인다. 그러나 자를 대고 한 줄 한 줄 살펴보면 이 선들은 모두 평행선임을 알 수 있다. 선들의 배경인 흙과 벽의 공간 조합이 우리 눈을 속인 결과다.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려 해도 알게 모르게 방해하는 여러 종류의 소음들, 즉 심리적, 사회적, 구조적 장애물들 때문에 잘못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소음이란 상대방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다. 증오 같은 강력한 감정, 뒷소문, 편견, 고정관념, 나와 상대방의 인간적인 관계 등을 의미한다. 일본의 한 은행은 컨설팅 업체로부터 사내 조직 문화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다. 그 결과 하위직 여직원들이 뒷소문을 퍼뜨려서 자신들의 상사에 대한 평판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조직에 대한 교육과 공부가 같이가 필요하다. 이러한 소음을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적어도 이런 소음이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특정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 현실 속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 속에서의 현실이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의 유익한 것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결론을 봤을 때 너무나 많은 엉터리 정보들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자, 자신의 판단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얼마 전 전국의 어느 대학교 MBA 프로그램에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다. 전국 학생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가진 이미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이었다. 한국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하고 질문을 던졌다. 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 말했다. 한국 여자들은 모두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아무리 대한민국이 성형수술이 발전했고 성형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해도 어떻게 중국 남학생의 한국 여자들은 대부분 성형수술을 받았다라는 단정적인 생각하게 되었을까? 일견, 다른 나라 여자들에 대한 부당한 편견이자 차별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생각을 했다. 이처럼 한국 여자들은 어떻다는 식으로 단편적인 사실을 보면 단편적인 이 사실이 이런 내용은 다른 책에도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스테레오타이핑이라고 한다. 스테레오타입, 원래 인쇄소에 전력할 때 사용하는 원통을 가리킨다. 새로 만들어진 원통을 인쇄기에 붙이고 잉크를 묻혀서 돌리면 계속 같은 이미지를 종이에 찍어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인종, 나라, 성별, 직업, 나이, 학벌, 출신지 같은 특성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해서 흑인은 다 그렇다, 여자들은 다 그렇다, 나이 든 사람은 다 그렇다 하는 식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바로 스테레오타이핑, 즉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이핑. 특히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그룹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런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렇게 획일적인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생겨난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외국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중국 사람은 시끄럽다, 일본 사람은 깍쟁이다 하는 식이 그 예의다. 편견은 상대방을 실제로 만나보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형성된 잘못된 생각을 일컫는 말이고, 고정관념은 개인별 차이를 무시한 채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룹의 특성을 모두 개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말 중에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는 표현은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인다. 그룹의 특성을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스테레오타입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는 생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스테레오타이핑의 결과로 편견이 형성되는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개념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쓴다. 그리고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은 대개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다. 이런 자민족 정신주의의 발로이기도 하다. 이런 편견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 다 갖고 있으며 개개인에 대해서도 발현이 된다. 편견과 고정관념의 덫은 편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편견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사람의 선하지 못한 측면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을 인지하는 우리의 인지 능력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받아들인 몇 가지를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한다. 특히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에 대해 내가 아는 몇 가지 특성만을 확대시키거나 자신이 잘 몰랐던 부분은 알게 되더라도 누락시킨 후에 판단한다. 결국 내가 보는 상대의 이미지는 있는 그대로의 이미지가 아니라 나만의 오감을 거치는 동안에 편집된 이미지인 것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평생을 바쳐서 흑인에 대한 차별에 항거해 싸우고 감옥에 30년 가까이 갇혔던 넬슨 만델라. 그는 훗날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뒤에 자신을 그렇게도 핍박했던 백인들에게 복수하는 대신에 감사 안음으로써 진정한 화합을 이루었고 그 공로로 평화상을 받았다는 거죠. 노벨상을. 그런데 그가 자신의 자서전에 쉽지 않은 고백을 했다. 어느 날 비행기를 타는데 조종사가 백인이 아니라 흑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순간적으로 비행기가 추락이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잠시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는 것이다. 그러고는 잠시 후에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에 맞서 평생 몸바쳐 싸웠던 자신의 마음속에도 흑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놀랐다는 고백이었다. 넬슨 만델라의 훌륭한 점은 자신 안에 이러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줄 알고 또 그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용기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은 편견이 없는 듯한 착각을 하거나 그 편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대신에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숨기려고 애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이를 보다 유용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사실 고정관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가령 외국에 나갈 때 상대방의 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어 막막할 때는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고정관념을 참고하면 적어도 오해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이다라고 말하자. 물론 개인주의다. 이는 고정관념이다. 미국 사람들 중에서는 개인주의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개인주의자들은 프라이버시를 유달리 중시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나라에 흔히 질문하는 나이나 결혼 상태,
등을 미국인들에게는 함부로 묻지 않는다면 적어도 무례하다는 첫인상을 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과 함께 일하게 될 때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고는 그 사람과 접촉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개인적인 특성을 파악해서 처음에 가졌던 고정관념을 계속 고쳐나갈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다. 고정관념을 고쳐나가는 것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후광효과와 불효과. 후광효과와 불효과. 상대방이 가진 편견이 지나칠 정도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경우가 있다. 한두 가지 장점만으로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좋게 평가하는 현상은 후광효과. 반대로 한두 가지 나쁜 점으로 그 사람 자체를 나쁘게 평가하는 것은 불효과라고 한다. 사람은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훌륭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단점이 있게 마련이고, 반대로 아무리 믿고 싫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장점이 있게 마련이다. 다만 우리의 인지 오류 때문에 보지 못할 뿐이다. 후광은 기독교의 개념이다. 옛날 기독교의 그림들을 보면 성인이나 천사를 묘사할 때 보통 사람들과 구분해서 그들의 머리 뒤에 빛을 발하는 동그란 후광을 그려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후광을 지닌 사람에게는 별점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인다. 반대로 뿔은 악마의 상징이다. 악마는 나쁜 존재일 뿐이다. 자신이 후광과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이나 자신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들이 가진 몇 가지 단점만으로 나쁜 사람으로 간주해 악마시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은 누구나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임을 알게 된 이상 사람을 평가할 때는 이런 극단적인 평가 잣대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죠. 이렇군요.